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댓글 소개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니고 공상님이 먼저 애니메이션을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재밌는 작품이어가지고 공상님이 상당히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마땅하게 할 작품도 없고 우연히 넷플릭스에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네. 보게 된 작품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또 좀 별로 이렇게 조명을 많이 못 받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뤄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은 저번 방송 들으셨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기생수 세이의 경률. 세이의 경률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생의 규칙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부제로 이제 생의 규칙 뭐 이렇게 달렸는데 그렇습니다. 기생수 애니메이션이고 원작은 이제 만화죠. 네. 원작은 1990년부터 연재가 된 이와키 히토시라는 분의 기생수 만화가 원작이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2017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2017년에 제작이 돼서 넷플릭스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작품 자체는 저도 아주 많이 들어본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 영화로도 실사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건 보고 싶지 않네요. 저는 네. 약간 어쨌든 이 기생수라는 작품이 만화로 상당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명작으로 회자가 되고 또 이분이 이 기생수가 데뷔작이셨대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 지금 히스토리에라는 작품이 또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생수도 한 8년인가 걸려가지고 완결을 냈다고 하시는데 이 히스토리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에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생수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원작 작가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글루 블로그 의지 있는 크릴새우님의 이글루 블로그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질문들하고 대답들이 다 좀 재밌고 좀 가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인간이 지구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TV 같은 데서 보면은 자연이란 걸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좀 약간 어리석은 인간들 막 이런 좀 약간 낮잡아보는 식으로는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하세요. 만화를 우매한 인간 네, 우매한 인간들이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민사상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인간을 긍정한다 라는 좀 약간 인간에게 좀 애정이 담긴 그런 시각에서 작품을 좀 만드시고 싶으셨다고 해요. 저희가 다른 사진도 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실사화 영화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공개가 되었고요. 네. 파트 1이랑 파트 2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고 요것도 이제 실사 영화입니다. 아주 CG팀이 열일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2017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이 아니고 2014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014년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돼가지고 사실은 좀 오래된 작품이고 저는 이제 그냥 넷플릭스에 뒤져보다가 저에게 추천작으로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시미즈 케니치 감독이 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감독은 보니까 이 작품이 사실은 엄청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작품 외적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게 그 평가는 좋았는데, 평가가 대중적으로도 평가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 평론가들에게도 좀 호평을 받았는데,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못한 작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애니메이션이 성공하려면은 사실은 애니메이션 자체를 파는 것보다 그 애니메이션에 부가적으로 딸려있는 그 상품들을 파는 것이 사실 애니메이션의 그 애니메이션 수입에 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 뭐 그 캐릭터 그 모형 뭐라 그러죠? 피규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뭐 포스터 이런 것들이 더 수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 작품이 그런 걸 만들 거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품을 뭐 만들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네.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이 좀 그래도 대중들한테도 평론가한테도 좋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쁜 작품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네. 만듦새가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작화 같은 부분. 작화는 훌륭했어요. 작화는 네. 훌륭했는데 연출이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긴 만화를 압축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전개가 좀 급전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그 주인공의 감정 또는 등장인물의 감정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되는 이유라던가 그 계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그 시청자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휙휙 넘어가 버리니까 뭐지? 이러면서 좀 개연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네, 특히 초반이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연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음악이 조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약간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은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좀 심각한 분위기여야 될 때 너무 경쾌한 음악이 나온다거나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 좀 1차원적인 부분인데, 네, 1차원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음악의 연출이 좀 아쉬웠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적인 부분이나 작화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 이 액션이 많잖아요. 배틀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 두뇌 싸움. 그쵸. 몸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변형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했죠. 네, 그런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는데, 그 외에 이제 연출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막 그 화려하거나 그런 작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하면은 좀 약간 기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거 보면은 막 풍경 같은 걸 엄청 세세하게 묘사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조금 너무 사벽이죠. 근데 네. 보통 애니메이션 하면은 좀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뭐 애니메이션 나름이죠. 애니메이션 나름의 이제 셀링 포인트를 잡는 건데, 이 애니메이션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 이 애니메이션의 셀링 포인트는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액션을 좀 아주 실감나고 또 박진감 있게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대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최대한 그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생수라는 생물이 지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축소를 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 기생수라는 생물이 아무 생물에게나 기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물에게나 기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그렇죠. 개한테도 뭐 기생하기도 하고 인간에게도 기생하죠. 특히 인간에게 기생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인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기생수가 이제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에게 기생을 하는 게 아닐지 싶은데 이 기생수가 어떤 생명체에게 기생을 하면은 그 같은 생명체를 먹으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은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걸로 나와요. 뭐 곤충이나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어떤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쇠똥구리는 그 쇠똥을 이제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다. 이런 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생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생수라는 생물은 어떤 생물에 기생하게 되면은 같은 종의 생물을 잡아먹어라 라는 본능이 생겨난다는 설정이 있고 이 기생수들이 인간에게 기생을 해가지고 다른 인간들을 잡아먹으면서 약간 연쇄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연쇄살인인데 그것도 엄청 끔찍한 막 시체들이 끔찍하게 훼손이 되어 있고 또 살인자가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는 이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남편인데 남편의 몸에 기생수가 들어와가지고 보통은 머리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 아내를 잡아먹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 이제 연쇄살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이 기생수가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뭔가 작가의 생각이라는 느낌의 그런 내레이션이 나와요. 어떤 내레이션이 나오냐면 지구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인간의 수가 절반으로 준다면 얼마나 많은 숲이 살아남을까? 지구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인간이 100분의 1로 준다면 쏟아내는 독도 100분의 1이 될까? 지구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모든 생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기생수가 그래서 나타났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거겠죠. 근데 이런 와중에 시니치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시니치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 것처럼 좀 묘사가 되고 좀 소심한 성격이고 뭐 벌레를 무서워하는 그런 안경남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니치에게 그 기생수가 침입을 시도를 해요. 팔로 들어가려고 팔을 통해서 이제 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니치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어폰을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 줄로 자기 팔을 감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결국 이제 그 기생수는 그 시니치의 뇌를 먹지 못해가지고 그 손을 먹게 돼요. 손에 기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기생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세한 설정이 나타나는데 기생수가 처음에는 그냥 벌레같이 생겼는데 이 기생수가 이 기생하는 사람의 머리를 먹으면은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손을 먹으면은 손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그 성장이 끝난 시점으로부터는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갔다가 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머리를 먹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 그 변태? 곤충의 변태와 같은 그 비슷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벌레 상태에서 어떤 그 기생하고 있는 생물의 어떤 그 신체를 잡아먹어가지고 그 신체의 일부가 되면은 기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니치와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시니치가 동거를 하게 돼가지고 오른쪽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와 시니치가 겪는 일들이 주요 애니메이션의 과정이고 시니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연쇄살인 사건을 시니치가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 기생수들이 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놓고 막 사람을 잡아먹으면 들키고 그러면은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생수들이 모여가지고 시의원, 네, 시장, 시의원, 네, 시장 네. 선거에 나갑니다. 그거를 또 인간들이 좀 저지를 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요 스토리 얼개고요. 아무래도 좀 이 작품의 주요한 전개 과정은 인물의 내면 묘사가 인물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이 주가 돼요. 시니치의 네, 내면이 시니치도 그렇고, 변하죠. 네. 이 그 작품의 여러 사건들을 이 작품 내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겪으면서 굉장히 작품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뭐 그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요한 요소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 작품에 대해서 다룰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캐릭터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네. 좀 이번 녹음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니치, 네. 아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시니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작품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만화랑요? 아, 네. 만화랑 애니메이션에서 시니치가 생긴 게 조금 다르고, 이 시니치의 외형도 바뀌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소심한 안경나무로 생겼는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시니치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신체적 능력도 거의 초인 수준이 돼요. 그래서 막 2m가 넘는 벽을 막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을 돌을 던져가지고 막 몇백 미터 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맞춘다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만화에서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그렇게 뭐 극적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다스베이더님 하시는 블로그인데, 저희가 이전에 이 블로그를 보여드린 적이 있던가요? 왠지 익숙해가지고. 그래요?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좀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만화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시니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시니치는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좀 그 안경남, 네. 흔한 안경남 캐릭터인데, 그래서 아까 이 초인적인 능력이 생겼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눈도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네. 올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간 좀 소심한 성격에서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렇게 꺼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이 성격 자체도 변화합니다. 이 시니치라는 캐릭터는 작품이 진행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캐릭터로 좀 묘사가 되는데, 그렇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잖아요. 네, 다시 되찾죠. 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 이 오른쪽이를 만나고 그 기생수들의 이제 생각도 굉장히 독특해요. 기생수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좀 살아가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특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는 그러니까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포식 동물로서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포식동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자나 뭐 네. 이런 맹수들이 서로를 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얘네는 집단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생물이라는 약간 거예요. 그 포식 동물 중에서도 영역 동물. 네. 영역 동물이고 그 약간 호랑이 이런 느낌? 아주 좀 독립적으로 네,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네, 서로 동족을 죽이는 거를 별로 이제 주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동물도 그렇고 이제 인간도 그렇고 동족을 죽이는 건 상당히 조금 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우리 인간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이성적입니다. 그쵸? 굉장히 냉철하고 그쵸.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일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아주 효율적인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사고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어떤 그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드리자면 시니치의 심장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생수 세포의 일부를 심장으로 보내서 그 구멍을 메꿉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니치 몸 전체로 기생수 세포가 빠져나갔는데 그 세포들이 시니치의 뭐 뇌를 비롯한 일부 세포들을 대체하게 되면서 시니치 자체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벌레를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작품 중반에서는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거미를 집어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네. 그 심장에 구멍이 나기 전에도 약간 네. 성격이 바뀌었다는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보면은 이제 오른손이가 그 기생수의 특징 같은 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예를 들면 얘네들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작아지면 얘네가 독립적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얘네가 완전히 본체랑 이 숙주죠. 숙주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 심장에 구멍이 났을 때 시니치를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도 이 숙주가 죽으면 기생수도 죽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뭔가 작은 조각이라도 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시니치 뇌에. 그래서 시니치도 상당히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게 되고 그걸 알아채는 게 이제 시니치 여자친구 캐릭터죠. 네, 사토시. 네, 사토미. 네, 사토미가 얘 너 좀 바뀌었어. 너 시니치 맞아?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개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렇죠. 개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개를 그냥 쓰레기통에 시체를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이건 그냥 고깃덩이야라고 하면서 버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 장면에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사토미는 경악을 하는데 그렇죠. 오른손이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기생수나 할 법한 짓이었다. 기생수나 할 법한 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그 일화가 단적으로 어떤 기생수의 사고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일화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등장인물은 바로 이제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른쪽이는 기생수죠. 네. 기생수인데 이제 뇌를 침입을 못해가지고 손에 기생을 하게 됐고, 이 오른쪽이는 다른 기생수랑은 좀 달라요. 기생수가 굉장히 개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생수 같은 경우에는 좀 호기심이 많은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손을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였죠. 네. 인터넷 검색도 막 하고. 네.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생수는 자기 몸을 막 동물 책을 보면서 자기 몸을 이제 동물로 바꿔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좀 귀엽게 묘사가 돼요. 좀 네. 뭐라 그러죠? 좀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 귀여움을 뭐라 그러죠? 갯모에? 네, 갯모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징그러운 캐릭터인데 좀 하는 짓이 좀 귀여운. 아닌가요? 아니 귀엽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긴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친구는 또 생긴 것도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좀 취향 차이가 있는 네, 걸로. 네. 어쨌든 얘가 좀 부러운 게 얘네는 상당히 빨리 배웁니다. 지능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일본어를 다 배우고 뭐 그러죠. 그래서 뭐 운전도 뭐 금방 배워놓고 그런 애들인데
어쨌든 얘네는 그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걸로 나옵니다. 이 오른쪽이는. 네. 그래서 이 일본어 원어로는 미기라고 하는데 이 미기는 오른쪽이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오른쪽이 또는 오른손이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괜찮은 번역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생수는 어떤 생물을 장악하면은 그 생물을 먹어라라는 본능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뇌를 장악해야 그런 본능이 생기는데 오른쪽이는 손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영양분을 그 시니치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인간을 먹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뭐 먹지를 않는 거죠, 사실은. 시니치가 다 먹는 거죠. 시니치가 밥을 먹거나 하고 그 작품에서도 이게 좀 그 드러나는데 시니치가 그 좀 전보다 많이 먹게 되었다 이런 묘사가 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오른쪽이에 영양분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도 작품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데 시니치와는 반대로 오른쪽이는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니까 너무 인간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을 해가지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을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거는 참 여유로운 동물이야, 한가한 동물이야. 왜냐면은 그 다른 동물의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네. 굉장히 한가하고 여유로운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의 좋은 점이다. 이게 약간 작품의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너무 사는데 급급하면 사실 주변을 챙길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이가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고 그렇죠. 네. 사실상 뭐 진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 등장인물은 타미야 료코라는 등장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도 기생수인데 이 사람은 머리를 잡아먹혔어요. 머리를 잡아먹혀서 사실상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데 이 기생수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기생수는 타미야 료코는 보통은 기생수가 되면은 보통은 뇌를 잡아먹히면은 신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사실상 못 느끼죠. 기생수로서. 왜냐면 그냥 인간 잡아먹고 사는 건데. 근데 이 타미야 료코는 그 뇌를 잡아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인 시니치가 다니는 학교에서 계속 수학교사로 그 부임을 해가지고 교사 일을 합니다. 이게 뭐 추측하기로는 그 수학 교사였기 때문에 그 뇌가 이미 좀 그 좋은 뇌를 먹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그 것은 이제 뭐 작가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그런 추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미야 료코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본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기생수라는 것은 우리는 왜 존재할까? 그렇죠.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기생수 그 작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도 뭐 외계 생물체인지 그런 것도 잘 안 드러나는데 그렇죠. 이제 타미야 료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타미야 료코가 다른 기생수들을 모아가지고 좀 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 사회에 대해서 살아가 보자 이런 그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갖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요 아기를 갖게 되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예요. 인간 아기죠. 네, 인간 아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수라는 것은 어떻게 번식을 할까? 왜냐면은 생물체의 뭐
그 생물체가 살아가는 이유는 번식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자기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생수도 생물체는 이제 네. 존속하고 그다음에 생식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기본 요건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네. 네. 그 기생수는 도대체 어떻게 번식을 할까?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해졌던 것이죠. 타미야 료코가 그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기생수와 생식 행위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는 그냥 인간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 수학교사였다가 거기 학교에서 쫓겨나거든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혼모인데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듣는 수업 내용도 재밌어요. 그 타미야 료코가 이제 청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성애 막 이런 거 이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작품의 주제와 굉장히 그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기생수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얘한테 뭔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귀찮게 여기잖아요. 네네. 막 우니까 닥쳐 이러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점점 이 사람도 이 기생수도 변해가죠. 네. 네. 점점 더 이제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좀 갖추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인간적이게 되는 작품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작품 마지막에서는 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죽습니다. 경찰들과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기생수라는 생물은 굉장히 강하고 사실 그 경찰들 같은 건 다 몰살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기를 시니치에게 건네주면서 죽게 되는. 거기서 이제 오른쪽이가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 저런 죽음을 맞이한 걸까? 사실 기생수라는 것은 작품에서는 계속 기생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막 동족을 잡아먹고 그런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데 타미야 료코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것을 이제 배반한 캐릭터였는데 오른쪽이가 이걸 굉장히 의아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요게 이제 타미야 료코가 죽는 장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캐릭터는 또 고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고토라는 캐릭터도 이제 재밌는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보면은 약간 그 지상 최강의 생물 이런 것 같아요. 지상 최강의 생물. 여기 보면은 다리를 역관절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 차와 비슷한 속력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차와 거의 타조 다리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약간 네. 뭐 타조, 사슴 이런 네, 것 같은데 네. 말. 아무튼 이 고토의 몸에는 기생수가 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타미야 료코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생명체인데요. 타미야 료코가 자기 말로는 이 생물은 무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제 고토고 그 기생수들의 약간 짱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시장 선거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기생수들이 네. 거기서 이제 좀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5마리의 기생수가 협동을 하면서 이 한 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생수는 원래 자기가 그 잠식한 신체만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뇌를 먹으면 머리 모양만 변형할 수 있고 네. 팔을 먹으면 팔 모양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생수와 전투를 할 때 좀 그 약점 같은 걸로 나오는데 왜냐면은 머리만 변형이 되니까 몸 아랫부분은 노출이 됩니다. 전투를 그렇죠. 할 때. 그리고 그 시니치가 다른 기생수와 전투를 할 때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생수 팔이 이제 전투를 하는 동안 시니치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토라는 캐릭터는 5개의 기생수가 각각 사지와 머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 사지를 다 변형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 전투할 때는 이
몸을 다 경질화를 시켜가지고 총탄에도 이제 끄떡없는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약간 그 왜 강철의 연금술사의 그리드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네. 그리드도 이제 겉을 네. 경질화 시켜가지고 막 갑옷으로 쓰고 이랬잖아요. 네. 얘는 한 발 더 간 거죠, 그거보다. 그렇죠. 뭐 보면 뿔도 달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시니치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작품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작품을 보시고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스포일러 경고를 드리고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결국은 다 죽어요. 그 기생수들이 대부분의 기생수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걔네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을 시키고 고토만이 그 군대를 다 몰살을 시키고 혼자서 이제 기생수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만 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군인들을 모조리 다 몰살을 시키고 거기서 유유히 빠져나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 시니치를 만나가지고 시니치한테 너는 언젠가 내가 뭐 잡으러 올 거다 이런 좀 언지를 주죠. 그리고 숲속으로 도망을 치고 시니치도 이제 숲속으로 가가지고 결국 대치를 합니다. 시니치가 이제 내가 이 일을 끝마쳐야 해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고 그 대립 과정에서 또 시니치가 또 어떤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고토를 물리치게 되는 이 고토라는 그 캐릭터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잠깐 복선이 나와요. 공상님 너무 커서를 돌리지 아, 마세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나쁜 습관 중 그렇죠.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네. 프레젠테이션 배울 때 레이저 포인터는 돌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찍는 겁니다.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고토라는 캐릭터가 정말로 강한 캐릭터였고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걸 어떻게 이기지 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게 되는. 최종 보스 캐릭터였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니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은 시니치니까 사실 이제 시니치 입장에서 보면 고토는 이 시니치가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인 거죠. 약간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고토랑 좀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시니치가 혼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 사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까 왜 작가가 인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였던 게 뭐냐면 경찰이 너무 유능해요. 그게 맞아요. 보통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판타지물이나 재난물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공권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능하거나 뭐 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경찰들이 참 유능하고 근데 일을 오히려 잘해요.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그려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특히 그 군인이 그렇잖아요. 그 히로카와였나? 그 조금 비인간적인 그 네, 군인이죠. 네. 그 대장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원래 그 경감이었던 그 할아버지 그분을 생각했었어요. 그분 되게 그 통찰력도 있고 맞아요, 좀 냉철하고 네, 행동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기생수가 처음에는 정말로 인간을 막 다 잡아먹을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인간이 얘네의 정체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찾으면은 또 그렇게 막 호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호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파워 밸런스가 왜냐면 인간에겐 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쪽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이도 얘기를 하죠. 사실 네이팜탄 같은 거나 뭐 미사일을 날려버리면은 고토도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독자나 시청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수의 그런 무시무시함, 이게 잔인하게 나오니까 잔인하고 인간을 잡은 걸로 나오니까 저거는 우리 어떤 강력한 적이고 우리가 저기서 피해야 되고 뭐 이런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를 벌하러 온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보다 보면 이 작품의 또 다른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얘네도 그냥 생물일 뿐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뭐 우리가 편하자고 사실은 많이 죽이긴 하지만 모기라던가 바퀴벌레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사실은 걔네들이 그냥 걔네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기생수들도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얘네들도 나름대로 그냥 살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타미야 료코가 얘기를 했던 것도 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가여운 존재야. 그렇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타미야 레이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들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뇌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그 거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 작품의 부제인 생의 경륜, 세이의 경륜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타미야 레이코가 마지막에 인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해왔어. 인간에게 있어서 기생생물이란 뭘까? 기생생물에게 있어 인간이란 뭘까? 그 결과 나온 결론은 이래. 우리는 하나. 기생생물과 인간은 한 가족이다. 우리는 인간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포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냥 인간이랑 별다를 바가 없는 존재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지금은 너무 독보적인 우선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적이 없고, 네. 네. 천적이 사실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네. 서로 이제 죽고 죽이면서 가장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인간과 비슷한 레벨의 어떤 다른 종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안데르탈인. 네? 네안데르탈인. 아 그렇죠. 네.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그런 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 사회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 조금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인종차별을 하든가 뭐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과연 없어졌을까요?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서로 차별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비슷한 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고토는 약간 이 작품에서 그 생물로서의 최강을 좀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좀 여겨지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는 캐릭터가 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우라가미라는 캐릭터인데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고, 그래서 기생생물인지 인간인지 눈을 보고 뭐 알 수 있다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면은 인간의 눈을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좀 인간적인지 아니면 비인간적인지 그런 거를 알아챌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좀 여겨지고, 다른 인물도 그 기생생물인지 인간인지를 그 알아챌 수 있는 다른 인물도 나오는데 칸나라는 인물이 또 나오거든요. 아, 네. 네, 그 인물도 좀 그 작품 내에서 좀 재밌는 등장인물인데 여기서 소개는 안 드릴 건데 그 등장인물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 칸나라는 캐릭터는 그냥 카나 아닌가요? 네, 카나. 네. 카나라고 번역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 자막에서는 카나라고. 그랬나요? 네, 가나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 발음은 카나에 가까웠어요. 네. 이 카나는 그 기생생물의 뇌파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기생생물은 서로 뇌파를 인식할 수 있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카나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나오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품질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얘는 연쇄살인범인데 그 기생생물들이 아까 이제 시청에서 이제 시장 선거에 나가지고 시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생생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경찰들이 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고 이 일을 맞추면 너를 뭐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거래를 해가지고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나중에 탈출을 해요. 시청에서의 막 그 싸움이 있을 때 거기서 탈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라고 했던 그 사토미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주인공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거는 원래 막 서로를 다 죽이려고 태어난 존재야. 그러면서 막 그 왜냐면 주인공이 그 괴물인 거를 얘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본능에 따라 정직하게 인간을 죽이는 자신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개똥철학 같은 그런 얘기를 던져요. 근데 저는 이 대사가 그 기생생물의 위치를 굉장히 잘 말해주는, 그러니까 기생생물이 아유 흔들면 안 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 사실 사람 중에서도 이미 기생생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이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미 기생생물은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기생생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은 전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캐릭터가 저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랑 사토미가 거기서 반박을 하죠. 아니야, 그거는 전혀 인간다운 게 아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이타심이 있는 존재고 그 어떤 생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좀 그 소름이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오른쪽이가 작품 그 맨 마지막 화가 되면은 잠들거든요. 그 오른쪽이가 이제 내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외부의 세계는 충분히 돌아다닌 것 같다. 나는 이제 잠들어가지고 그 인간 내면의 세계를 좀 더 탐구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이제 잠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름이 우라가미였던가요? 우라가미가 그 사토미를 그 백화점 옥상에서 이렇게 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그 명장면이어가지고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사토미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 놓친 것처럼 연출이 돼요. 근데 거기서 그 딱 그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딱 갑자기 오른쪽이가 등장해가지고 그 인간이란 건 참 한가한 존재, 아까 말씀드린 거, 인간이란 건 참 한가한 존재야. 다른 생물이 죽는 거를 굉장히 그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그게 인간의 좋은 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거 너가 너무 무거우니까 너가 이제 좀 들래? 그러면서 딱 주인공이 이렇게 사토미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이가 구해준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오른쪽이가 자기 말로 했던 거를 그 실천한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그 명장면이었고, 그 오른쪽이가 사실상 그 인간성이란 거를 완전히 그 자기가 그 통찰해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좀 많이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그 직접 보시면은 좀 더 감동이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여요? 됐다. 네. 요게 이제 그 장면이고요. 네. 요게 사토미, 요게 사토미를 납치한 그 우라가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로카와라는 캐릭터도 좀 재밌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스포일러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강력 스포일러.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 아까 그 시장 선거에 나갔다 그랬는데,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뽑힌 기생수 측의 그 대장격인 인물이고, 그 기생수들이 마음껏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공간 같은 거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이란 거는 그 환경 파괴를 하는 쓰레기다.
다 죽어야 된다. 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맨 처음에 그 작가가 Q&A에서 나왔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야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인간은 다 좀 그 하등한 존재다. 그렇게 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이라는 건 다 하등한 존재고 다 이제 환경 파괴나 하고 이 지구의 기생생물이라 이런 시점을 작가가 이제 좀 거부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마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커다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환경 파괴라는 거에 대해서도 네.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구를 왜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다른 생물 종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저도 좀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를 약간 포장해서 그 다른 생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또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근데 또 이제 환경 보호라는 게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 우리한테 좀 돌아오는 게 느껴지니까 당장의 일을 생각하면은 뭐 사실 뭐 환경 보호 안 해도 우리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진짜 인간이 좀 없어지면 이 환경 파괴 좀 줄 것인가? 또 이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인간의 이타심이나 인간의 희생정신 이런 것들도 또 주요한 주제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을 위해서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그 인간의 입장으로서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해야 되는 게 저는 옳은 건데 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거는 그 인간의 이타심이나 그런 것에 기대는 것이 인간의 희생 정신이나 이타심에서 그런 거기서 기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서 나아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왜 중2병 시절, 약간 사춘기 시절에 그런 회의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좀 고상한 가치 그런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박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고상한 가치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인간에 대한 신뢰? 뭐 약간 이런 게 좀 없어지면서 좀 회의가 들고 우리는 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매끄러운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뭐랄까 간과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 파괴, 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최근에 좀 영감을 얻은 거는 뭐냐면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환경 파괴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게임 이론이나 네. 그러니까 컴퓨터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그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문화가 되고 또 어떻게 진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게임 이론에서 이제 게임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주요한 게 뭐냐면은 존 내시가 이제 말한 게임 이론에서는 개개인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이 전체의 최대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자유주의 밀 스튜어트의 그 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의 입장에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생물 에코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생물의 생존에 네. 최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전체 에코시스템의 그 생존 전체 에코시스템의 이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주장, 그런 연구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약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 종으로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그 번성을 했고 그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존도 물론 더 나아졌고 종으로서의 생존도 더 나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에코시스템에 충분히 큰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그 프라이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자연 선택에 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여기서 각각의 종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에코시스템이 무슨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영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는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이 개체의 생존에 유리할지라도 그게 전체 에코시스템의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안전하게 딱 안전하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특성을 우리가 뭐 포기를 해야 되냐 뭐 아니면 양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단 그 팩트는 그렇고 네. 거기까지고 우리 판단은 그 다음의 뭐 개인이 판단한 문제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기보다는 네. 제가 모른다. 제가 그렇군요. 뭐 학술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그러게요. 네. 우리가 지구 위에 사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 중에 한 종일 뿐인데 상당히 약간 생각해보면 기형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포식자가 없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생각해보면은 계속 핑퐁이 돼요. 약간 좀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니까 사실 이렇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인간이 우선종인데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럴 만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어떤 지구가 그 기후 변화든가 이런 거 보면은 비가역적인 어떤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지구의 형성성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뭔가 이 지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너무 강한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어느 쪽으로든 뭐 생각할 거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홀롯의 대멸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 네, 이게 잉윷의 대멸종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네, 대멸종이라고 하면은 그 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그런 네. 거를 말하는데 그 특히 대형 육상동물의 멸종을 보시면 뭐 맘모스 같은 것도 이제 멸종이 됐고 그런데 공룡 멸종된 거. 공룡은 너무 옛날이고 이게 홀롯의 이후에 아, 네네네. 대형 동물이 어떻게 멸종이 돼갔나를 보면은 그게 인간 인류가 때문에. 인류가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 가면은 그 영역에 있는 대형 동물이 다 멸종이 아,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게 있대요. 정말 무서운 네. 무서운 종이군요. 우리. 네, 그래서 네. 그 인류새의 그 대멸종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대형 동물뿐만 아니라 뭐 네, 엄청- 소형 동물도 네, 지금은 굉장히 엄청- 빨리 멸종이 되고 네, 있죠. 엄청 많이 멸종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그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대멸종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불리는 대멸종이 있어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종이 그 멸종이 됐는데 이 멸종은 수천만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홀롯의 대멸종은 하루에 10개의 종이 사라진대요. 정말 엄청난 수네요. 백악기 네. 때도 비교해 보면은 백악기 때 이제 공룡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멸종 속도가 백악기 때의 45,000배라고 하네요.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나무위키 읽고 가져온 거라서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무위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학술적인 가치는 없는 네. 자료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홀롯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뭐 덕분에 기생수라는 작품을 읽고 뭐 이런저런 네. 생각을 해보았네요. 네. 좀 뭐 전체적인 그런 그 기생수에 대한 좀 이야기 그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실 저도 기생수에 대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 사토미라는 캐릭터가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작품 초반에 주인공이 보면은 좀 소심하고 별로 이렇게 멋없는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너무 많은 여자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너무 약간 좀 그 하렘물? 하렘물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뭐 약간 거부감이 들긴 했는데 그렇죠. 작품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그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좀 벌써 20년 전 작품이니까요. 네. 많네요. 이게 네. 2014년에 나온 거니까 지금 거의 10년째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원작이 또 원작은 90년대 90년대 작품이니까 작품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 뭐 그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긴 해서 그리고 또 그렇죠. 네. 뭐 또 다양한 또 비중의 또 다양한 그 역할을 보여주는 여성 캐릭터가 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타미야 류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친구들도 나름 좀 그 비중이 있습니다. 그 누구야 황산테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누구야 네. 그 기생수한테 네.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그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시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연출이나 사운드 네. 그런 부분 네. 외에는 뭐 어떠신가요? 평가가 전체적으로는? 작품 자체적으로는 사실 저는 뭐 재밌긴 한데 그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좀 더 나왔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이 약간 마지막 화에 좀 몰려 있다거나 약간 그냥 좀 급하게 이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 글줄식으로 막 읽고 끝나고 그 다음에 배틀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막 인물의 심경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할애한 그 비중에 비해서 네. 그런 철학적인 그런 비중이 너무 작았다라는 네,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부분이 음. 좀 더 심도 좀 있게? 넓게 퍼져 있고 좀 이제 다양한 아하. 부분에서 뭔가 계속 그 제기가 됐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만화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화는 아무래도 분량이 훨씬 기니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해 보였고 13부작인가요? 26부작이긴 한 아, 26부작이긴 한데 2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원작이 워낙 긴가 봐요. 그래서 뭐 8년 동안 연재하셨다고 네, 했죠? 네, 훅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작품의 주제의식 자체는, 저는 사실 그 작품을 막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선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좀 인상적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작품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작품이 빠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인다는 부분이 이 작품의 미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이지 않다? 네, 그런 경찰 캐릭터가 무능하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사실 이런 작품에서 그 주인공 시니치가 어떤 히어로 역할이잖아요. 네. 히어로 역할인데 그래서 시니치가 그냥 다 뭐 주변 인물도 다 구해주고 뭐 다 해결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아까 그 황산 테러 한 그 친구도 그렇고 어떤 그 중간에 그 탐정 아저씨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좀 비중 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연들이 감초. 그렇죠. 조연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주인공이 아닌 조연 역할들도 병풍이 되지 않게끔 각자 어떤 인간은 어떤 특수한 능력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서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훌륭했던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생수 사실 보시다 보면 기생수가 상당히 징그러워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보면 애니메이션 보통 밥 먹으면서 많이 보거든요. 네. 밥맛이 좀 많이 떨어지는. 네, 밥맛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유의하시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 피가 난무하고 내장이 난무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보시는 네, 원작에 분들은 비해서 많이 순화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고어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징그러운 부분과 그 기생수들이 이렇게 싸우는 부분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신체가 변형돼가지고 막 싸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공격력이 맥스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제 디자인이 돼가지고 저는 엄청 감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감상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작품 내 캐릭터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재밌었고 또 주제의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저는 명장면이 좀 많아서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사토미를 구해주는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오른쪽 귀를 한번 잃어버려요. 주인공이 오른팔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되찾는 장면이 정말 그 백미입니다. 네, 정말 그 멋진 장면이 있고 그 외에도 좀 명장면이 좀 많은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좀 많이 떠들었네요. 저희가 시간이 넘었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를 하지요? 네, 마무리를 다음 주에 또 단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 라이브로 만나도록 하지요. 네. 금요일 뭐 네, 8시나 8시 또는 9시나 9시에. 네, 그치. 그럼 날짜는 거의 한 4월 첫째 주가 되겠네요. 그쵸? 4월 저희가 2주 4일, 뒤에 네. 그쵸? 아니, 아니, 2일, 4월 2일이요. 4월 2일쯤에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그때 공지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트위터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절기 네. 뭐 감기나 꽃가루 알러지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네. 완연한 봄이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벚꽃놀이가 한창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도 뭐 사이버 벚꽃놀이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나마 야외라서 네. 그쵸. 네, 야외는 사람들 좀더 많이 낫죠. 모이지 않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벚꽃도 만끽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뿅.